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단순한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82세가 된 지금,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선택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 돌봄, 편의성이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말해준다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 결과는 누구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스스로 이 결정을 내린 후 나는 누군가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교훈들을 발견했어요. 만약 당신이나 가족을 위해 이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6가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결정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독립성의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 가장 큰 충격은 작은 방, 엄격한 식사 시간, 낯선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독립성의 상실이었어요. 이사하기 전에는 내 일상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두 내가 결정했어요.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까지 내 삶은 내가 주도했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은 나에게 안정감과 자기 결정권을 주는 원천이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내 자율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정한 엄격한 일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었고 잠자리에 들 시간도 직원들이 정했어요. 산책을 하고 싶다면? 허가와 도움이 필요했고 종종 오랜 기다림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옷을 고르거나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선택도 더 이상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기본적인 권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졌어요. 요양원에서의 첫 주를 생생히 기억해요. 내가 아닌 침대에 앉아 책을 찾으려다가 더 이상 내 집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전에 내 공간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주던 개인적인 요소들, 익숙한 의자, 수년간 만들어온 편안한 분위기에는 이제 무미건조하고 비인간적인 벽으로 대체되었어요. 내가 느낀 단절감은 압도적이었고 독립성이 단순히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감정적 연결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독립성을 포기하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됩니다. 일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작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적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삶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지만 중요한 선택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잊혀진다는 느낌의 증가.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외부 세계가 나 없이도 계속된다는 압도적인 느낌이에요.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켰죠. 처음에는 그들의 방문이 내 옛 삶과의 연결감과 연속성을 가져다 주었어요.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고 손자들은 주말에 방문했죠. 한동안은 내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느껴졌고 완전히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문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화 통화가 방문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명절에 가족 모임을 하겠다는 약속도 종종 지켜지지 않았죠. 점점 나는 공용실에 앉아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지 않는 방문객들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삶이 방해가 된 거예요. 일상의 소란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그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잊기 쉬워져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이제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밀려왔죠. 이것이 내 삶이었고, 과거의 연결을 얼마나 갈망하든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양원 생활에 종종 따르는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었나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당신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점점 멀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고립감은 무겁고 조용한 짐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목적의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내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책임감, 취미, 일상적인 루틴이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죠. 식물에 물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내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작은 일들이었지만, 함께하면 하루를 통제하는 느낌을 주었어요. 이런 행동들은 나에게 성취감과 의미를 주었죠. 하지만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 이런 간단한 의식들은 사라졌어요. 식사는 내게 제공되었고, 청소는 직원들이 했으며, 예전에 나에게 기쁨을 주던 식물들은 더 이상 내가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쉬는 것도 좋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더 이상 집안일도 책임도 없이 그냥 쉬는 거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졌죠. 다른 입소자들도 같은 단절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에너지와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멍하니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84세의 목수였던 김영수 씨를 기억해요. 그는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를 위한 도구나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가 점점 자신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보면서 목적의 상실이 어떻게 그의 정신을 앗아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나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목적을 찾는 것은 깊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일상적인 책임감의 부재는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건강 악화. 처음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꽤 건강했어요.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죠. 내 건강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지내기 위한 루틴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착하고 나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책임에서 잠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는 내게 제공되었고 요리나 청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스스로 하지 않을수록 점점 약해졌어요. 나는 움직이는 것을 멈췄어요. 다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죠. 예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웃에 사는 이영희 씨를 기억해요. 그는 예전에는 활기차고 강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몇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활동 부족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을수록 더 의존적이 되어요.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기 쉬워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말이죠. 내가 얼마나 빨리 힘을 잃을지 알았다면
더 열심히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식사는 제공되고 일상적인 작업에는 도움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런 편안함은 독립성과 신체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미끄러운 경사로 곧 당신이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때 여전히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낼 동기가 있나요? 그 대답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는 것 사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과 존엄성의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할 때 내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잃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집에서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고 침묵 속에 앉아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내 세계로 물러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이 희귀한 사치가 되었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끊임없이 지켜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방 검사가 이루어졌고 공용 공간이 일상이 되었으며 직원들은 항상 주변에 있었죠. 진정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직원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항상 독립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어요. 더 이상 내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처음에는 샤워를 하거나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내 방이 더 이상 진정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적응해야 했죠.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그것을 더 비인간적이고 낯선 장소의 임시적인 장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삶에 대해 가졌던 사생활과 통제력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상실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한때 독립감을 주었던 작은 존엄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생활의 침식은 당신을 더 이상 자신 같지 않고 자신의 삶의 수동적인 참여자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처음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도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일단 정착하고 나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였어요. 몇 달 동안 요리하거나 청소할 필요 없이 살다 보니 내가 예전만큼 강하거나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체적 능력이 약해졌고 다시 혼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 두려움은 내가 예상보다 더 오래 요양원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일단 들어가면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요.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이 이미 내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내가 예전에 알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떠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 있어요. 집을 팔았거나, 저축이 바닥났거나, 더 이상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일 수 있죠.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현실이고, 어느 순간 돌아갈 가능성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단 들어가면 떠나는 것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것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머무를수록 떠나는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독립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처럼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많은 예상치 못한 도전들을 가져옵니다.
독립성과 사생활의 상실부터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목적을 잃는 것까지, 이는 회복력과 수용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이러한 삶의 전환에 수반되는 희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동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지 말씀해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더 많은 통찰과 이야기를 위해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